웨비나의 키워드인 인생 역전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서채윤이라고 하고요. 한국 AI 속기사협회에서 자교홍보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웨비나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육아 병행을 하시면서 어떻게 속기사가 되었는지, 또 특별한 스펙 없이 어떻게 경력 전환을 하셨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오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속기사님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무스펙에서 시작해서 현재 서초동 1위 속기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방지원 대표님입니다. 여러분 환영 부탁드려요. 대표님 짧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기법인 지원의 대표 방지원입니다. 26살에 속기 공부를 시작해서 3년 만에 개업을 했고요. 현재까지 13년 동안 서초동에서 법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개업해서 13년 동안이라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전 신청 때도 보니까 대표님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이 웨비나 제안을 받으셨을 때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서초동에서 13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빵 돌리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현장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직접 뛰면서 빵을 돌리며 살아남으셨다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어떤 이야기일지 호기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잠시 후 본 세션에서 더 자세히 들어볼 예정이니까 모두 기대해 주세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여요. 화면과 음성도 전부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행사 안내부터 먼저 드려볼게요. 오늘 웨비나는 방지원 대표님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를 총 5개의 핵심 세션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먼저 고졸 서비스직 알바생이었던 대표님이 왜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짚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자격증 이상급을 동시에 취득한 실제 공부 루틴과 합격 전략을 공개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잡상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발로 뛰어 해낸 서초동 1인 법인 창업 성공기와 빵 마케팅의 실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 매출 4억까지 달성하게 되면서 현재의 삶의 변화와 현실적인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나눠주실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서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집중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채팅창으로 호응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참여도가 높은 분들은 닉네임 옆에 왕관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행사가 종료됐을 때 상위 1등부터 3등까지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실시간 채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웨비나가 끝난 후에는 속기올리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추첨에 든든한 버거 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요거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는 4월 23일까지 작성해 주셔야 하고 작성한 후기의 링크와 함께 성함, 연락처를 한국 AI 속기사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화면 하단에는 두 분의 속기사가 제공하는 라이브 자막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세요. 추가로 선명한 화면을 위해 화질 설정을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협회 유튜브와 이벤터스 구독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방지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대표님, 예전에 숭의여대에서 강연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가 제 첫 강연으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인상 깊은 경험으로 남아있어요. 그 옛날 강연에서 본인을 금수저가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이 일찍부터 몸에 배게 된 것 같아요.
와, 중학교 때부터면 정말 어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어요?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족발집, 서빙부터 분식집, 카페, 의류 판매, 마트 캐셔까지 서비스직만 한 10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추운 날 백화점 문 앞에서 했던 알바가 고비였어요. 칼바람을 맞으면서 종일 서 있는데 나도 저 따뜻한 안쪽에서 앉아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하고 싶다는 마음과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싶다는 평범한 소망이 그 당시에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상황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추위 속에서 서 있다 보니까 따뜻하게 앉아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와닿는데요. 거기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일을 해오셨다는 점에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일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따로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저는 검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모두를 검정고시로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21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다 보니 9시 출근, 6시 퇴근이 가능한 안정적인 직업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현실은 학력의 벽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있는 건 12시간씩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뿐이었죠. 그때 대학 안 나와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속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학력보다 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 속기사라는 직업을 만나게 되신 거네요. 다른 여러 일을 해보신 만큼 추가적인 선택지도 없지 않았을 텐데 그 중에서도 결국 속기사를 최종적으로 고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소망이 제일 컸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실내에서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거든요. 네, 서비스직을 하면서 일하는 내내 서 있어 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원래 키보드 치는 거 하나는 기막히게 빨랐거든요. 추위와 다리 통증을 피해서 내 기술로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길을 고르게 됐어요. 실력 위주의 평가가 대표님께는 큰 기회로 보여진 것 같네요. 그러면 처음 속기를 시작할 때 희망했던 분야는 어떤 쪽이었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멋지게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속기 분야가 다양한 만큼 처음에는 다른 분야로도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법원이나 검찰청 속기사를 꿈꿨어요. 그게 뭔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기 없이 실기만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네, 학력이나 이런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오로지 속기 실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기회로 느껴졌어요. 그렇죠. 속기사의 경우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대체적으로 필기 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속기직의 매력 중 하나죠. 거기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공평한 기회가 지금은 더 폭넓게 늘어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난 14일 긴급 웨비나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법원 채용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최근 수도권 법원 속기보 채용 공고로 100명 내외를 선발하는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법원에 속기사가 대거 배치된 당시 사무원 및 속기사 선배 세대들의 정년퇴직이 맞물리면서 터진 대규모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진입 문턱에도 차이가 생긴 건데요. 예전에는 2급 자격증의 경력 3년이 필수 공식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채용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케이스도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임기제 인원들이 서기보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공석이 또 다른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시작되었고요. 이렇게 기회가 열려있는 시기일수록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텐데요. 기본적인 준비로는 자격증이라는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워킹맘이셨던 대표님이 어떻게 합격의 문을 뚫어내셨는지 그 공부 비결을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속기 공부를 시작할 당시 그 첫 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하셨던 목표나 각오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네, 제 각오는 단순했어요. 2년 안에 무조건 합격하겠다. 또 공무원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키보드가 사실 고가잖아요. 10년 전 당시로는 200만 원대였는데 10개월 할부를 하면서 이 할부금만큼은 내가 내 기술로 반드시 뽑아내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배달 찍히는 할부금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당시에 육아도 같이 병행하던 중이셨을 거예요. 아이를 돌보며 일도 하시고 속기 공부까지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듯 한데 당시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때 아이가 5살 때였고 저는 마트 캐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이를 등원시키자마자 우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전 내내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다가 아이가 하원하면 다시 엄마로 살았어요. 그리고 밤에 아이를 재우고 그다음에 다시 새벽까지 키보드를 두들겼고요. 주말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나갔기 때문에 평일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연습했었어요. 정말 일주일을 밀도 있게 보내는 갓생 그 자체였네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대표님만의 철저한 공부 루틴이나 실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린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공부 루틴은 시험 직전으로 무조건 지키려고 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기간에는 꼭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손을 풀어요. 그리고 오전 내내 상급부터 1급까지 계속 속도를 올려가면서 시험 치는 시간처럼 계속 치길 반복했고요. 다른 특이한 방법이라면 소음 적응 훈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예민해서 첫 시험 때 옆 사람 키보드 소리에 멘탈이 나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스터디에 나가서 일부러 제일 시끄럽게 치는 사람 바로 옆자리만 골라 앉았어요. 네, 소음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습했다고 생각해요. 시험 기간 때는 일정에 맞춰 아침 일찍부터 손을 풀고 듣고 치기를 연습하는 패턴과 소음에 예민한 점에 맞춰 그만큼 적응한 훈련을 따로 해주신 2가지 꿀팁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약점이었던 부분도 오기로 마주하시면서 오히려 강점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탄하게 되네요. 지금 속기를 공부하고 계신 예비 속기사 분들이라면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인데요. 공부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자수동굴 같은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대표님은 그 자수동굴을 어떻게 스스로 다잡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슬럼프에는 답이 없어요. 약간 꼰대 같은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열심히 치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속기는 머리가 아니라 결국 손가락 근육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슬럼프가 왔다고 키보드를 완전히 놔버리면 그 순간 끝이에요. 안 써줘도 그냥 앉아서 계속 치는 게 그게 저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마라톤을 할 때도 어느 순간 턱 숨이 막히고 이대로 발을 멈추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물론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다시 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치우치기보다 머리를 비우고 오늘의 루틴을 해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이런 노력들로 이 상급을 동시에 취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합격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전화로 합격을 확인하는데 번호를 누르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와, 나 이제 살았다. 이제 12시간씩 안 서 있어도 된다. 이제 내 기술로 떳떳하게 밥벌이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정말 좋았을 것 같네요. 그때의 기쁨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대표님이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네, 전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개인적으로 힘든 사정도 있었고 속기사만이 내 살 길이다 싶었거든요. 남들보다 마냥 소질이 좋아서 자격증을 딴 게 아니에요. 뒤가 없으니까 남들 쉴 때 한 번이라도 더 치게 된 게 크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합격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공부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표님 이야기가 마음을 다잡으시는 계기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깜짝 참여 이벤트 하나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화면에 투표창 하나가 뜰 텐데요. 주제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속기사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입니다. 선택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은 공정한 기회라고 적혀 있네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주로 필기시험 없이 자격증만 보기 때문에 속기사 직업은 실력주의에 가깝죠. 2번은 업무 유연성이에요. 작업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몇몇 속기사 분야의 특성상 육아나 개인 일정을 소화하는데 실제로 장점으로 많이 꼽아주고 계시곤 해요. 3번은 장소의 자유입니다.
노트북과 속기 키보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 가능하죠. 그래서 재택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타지로 가거나 해외로 간다고 하시더라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4번은 수익의 확장성입니다. 속기 분야가 여러 가지로 확장되다 보니까 요즘은 N잡형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는 속기사님들도 있죠. 그렇게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히시기도 하고요. 또 창업을 하기도 하면서 수익 구조를 넓히는 것도 가능한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선택지를 골라 투표해 주시고 고른 번호를 채팅창으로 공유해 주세요. 채팅창에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업무 유연성이 49%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장소의 자유도 꼽아주셨는데 전현주님, 저는 2번이라고 해주셨네요. 조니님도 2번이 맞네요. 4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급 아니네요. 최수빈님도 3번, 홍진숙님도 3번, 또나록님은 2번, 3번이 좀 많네요. 많은 분들이 각자 번호를 골라주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4가지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4가지를 모두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엔 1번 공정한 기회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4번 수익의 확장성 덕분에 가족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번 그리고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셨지만 지금은 4번을 언급해 주셨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벤트 응모는 여기서 마감을 해볼게요. 행사가 끝나고 추후 채팅창 관리자님이 추천 결과를 발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모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시 행사로 돌아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핵심 파트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앞서 속기사 자격증 취득까지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실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봐야겠죠. 자격증 취득은 또 하나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대표님은 자격증을 딴 뒤로 어떻게 실무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자격증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 당시로 협회 아르바이트부터 무작정 시작하게 됐어요. 무조건 딴다는 전제로 뽑아주신 거라 합격자 발표 날까지 가슴을 졸이기도 했는데요. 들어가서 처음 맡았던 업무는 녹취록의 초안을 잡는 업무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실무 감각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바로 지원하신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소리잡아 속기사 정의원분들은 대표님처럼 협회를 통해서 처음 실무를 접하고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 후 무료로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실무 교육을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녹취록이나 또 회의록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문서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익히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업 가이드나 면접 준비 전략까지 모두 전수해 드립니다. 또 직접 과제도 해보고 피드백도 받으시면서 미리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으니까 합격자 발표 이후에 꼭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취득한 자격증이나 실무교육 수료 내용은 웍스파일 이력서 관리란에 꼼꼼하게 갱신해 두시면 좋아요. 협회와 아카데미가 이를 기반으로 법원이나 의회 등 주요 기관에 취업 추천을 드리기도 해서 많은 분이 안정적으로 첫 실무 커리어를 시작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도전을 결심하셨잖아요. 고용되는 입장이 아니라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는 창업을 계획하게 되신 건 언제셨어요? 네, 협회 이후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슬슬 저도 제 사무실을 차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루틴을 맞춰서 애를 키우면서도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절실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면서 속기사를 최고로 대우하는 대표를 목표로 해보자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제가 여러 서비스직 경험이 있다 보니 거기서 반면교사 삼을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서초동의 한평 사무실에서 동료 속기사님 한 분과 함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을 열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어서 규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뜻을 함께 해준 동료 속기사님과 단둘이 시작한 뜻깊은 첫 출발이었습니다. 오, 한평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속기사를 최고로 대우하겠다는 대표님의 꿈을 꾸면서 시작을 하셨다니 정말 영화 속 성공신화의 시작점 같아서 제 가슴이 다 두근거리네요. 또 대표님의 닉네임인 빵 속기사도 그 무렵 탄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브랜드 이름을 짓게 되신 건지 여기서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제 방씨 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그걸로 놀림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전환이 된 계기가 있어요. 네,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빵이 아닌 빵숙기사로 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빵도 워낙 좋아하고 예전에 영업한다고 단팥빵을 엄청 돌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제 성이 오히려 바뀌면서 저를 알리는 찰떡 같은 브랜드가 된 거죠. 확실히 독특해서 머릿속에 딱 빵이라는 단어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은 나를 브랜드화한다는 것과 그 브랜드를 알리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지금 이야기해주신 단팥빵을 돌리신 것도 빵 속기사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요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처음에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요. 당장에 남들보다 경력이 뭐 빵빵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개업을 했다 보니 당장의 의뢰를 얻는 게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맡겨주신다면 정말 꼼꼼히 잘 작업해드릴 자신이 있지만 그런 저를 아는 분이 현재는 크게 없으니 직접 발로 뛰어서 저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게 빵 마케팅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사무실을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빵을 들고 가서 인사를 드린 거죠. 최소한 한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와,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신데요. 그렇게 직접 발로 뛰는 영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요? 듣기로는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빵을 팔러 온 줄 알고 쫓겨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일이 진짜 들어올까? 싶어서 속으로 막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당장 직원의 월급은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꾸준히 문을 두드리니 세 번째 방문부터는 일을 하나씩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김소연 속기사님이 옆에서 멘탈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씨앗을 뿌리면 싹이 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결국 기회를 만드는 거군요. 또 인연도 중요하지만 자산이라고들 하는데 같이 일하게 되신 속기사님까지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프리랜서 속기사들이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독립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기존 속기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봐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공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력서를 넣고 직접 계속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웍스파이 같은 플랫폼도 잘 돼 있지만 결국은 본인을 어필해서 일감을 얻어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일은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대표님이 함께 일할 속기사를 채용하신다면 어떤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실까요? 네, 속기를 사랑하는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눈빛과 성실함을 보는데 솔직히 촉에 가깝긴 하죠. 물론 테스트 파일은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맞춤법에 강한 분을 선호합니다. 녹취록은 법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라 정확한 어휘력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의 결이 풍부한 분들을 좋게 보고 있어요. 속기를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건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성실한 그 다음으로는 맞춤법과 독서를 집어주셨는데 예비 속기사님 분들은 꼭 요거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보 속기사가 대표님의 법인에 지원할 때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력서 작성 꿀팁 하나만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력서에 1시간 분량의 전화 파일을 몇 시간 안에 정확히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음질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완성해내는 끈기와 SNS 활용 능력 등을 어필한다면 실무 중심의 인재를 찾을 때 눈에 확실히 띌 것 같아요. 끈기를 짚어주신 점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매번 음질이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 작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혹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들려주시겠어요? 네, 벌써 10년 전 일인데
그 구조공단 앞에서 일할 때였어요.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포기해야 했던 파일이었는데 워낙 간절하셔서 도저히 안 된다고 돌려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걸 듣고 또 들어서 미세한 지문 하나까지 최대한 끈질기게 기록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완성본을 전달해드렸을 때 엄청 고마워하셨는데 그때 크게 보람을 느끼면서 속기사 선택하길 잘했다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뢰인분은 지금도 지인들을 계속 소개해 주시는 든든한 단골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끈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됐네요. 사실 요즘 AI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계가 다 기록해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를 보니 왜 전문 속기사가 필요한지 확실히 알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문 속기사가 작성한 기록은 어떤 점에서 신뢰성의 차이를 만드나요? 네, 속기사는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AI는 잘 들리는 환경에서는 말하는 것만 받아 쓰지만 실제 사건 현장은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등 변수가 많아요. 특히 AI는 문 열리는 소리 같은 중요한 지문을 그냥 넘기기도 하죠. 근데 전문 속기사는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한 줄 기록이 소송 결과를 바꾸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결국 그 기록에 책임을 지고 신뢰를 만드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전문성인 것 같아요. 변수까지 담아낼 필요성과 기록물에 담기는 한 줄로 큰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요. 속기라는 일이 단순히 말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맥락까지 담아내는 직업이라는 점을 같이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실감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대표님처럼 일을 해보고 싶다거나 내 삶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깜짝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웨비나의 주제가 인생 역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속기사가 되어 내 인생을 빵 터뜨리고 싶은 이유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앞에 크로플 빵 같은 샵 기호를 붙여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샵 속기사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든지 지금 일은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만두고 재택으로 일하고 싶어요 라든지 편하게 채팅창으로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Q&A 시간까지 받을 예정이니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내가 속기사로 나아가는 목표를 한 번 더 다져보면서 천천히 써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는 행사로 돌아와서 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앞서 한평 남짓한 소사무실로 창업을 하셨다면 현재는 연 매출 4억이라는 서초동 1위 속기법인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의 법인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거창하고 화려한 전략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매일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렸던 그 꾸준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게 최고의 전략이네요. 그러면 혹시 현재 운영 중인 법인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프리랜서 속기사님 10분, 그리고 소속 직원 속기사님 3분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평에서 함께 일하던 속기사님 한 분이 계실 때와 정말 차이가 생긴 규모네요. 그만큼 사무실 크기도 커졌겠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1평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3평, 그리고 10평. 지금은 30평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점진적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게 확 이해되는 수치인데요. 거기에다가 확장 이정식 사진이 언뜻 보이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이는 사무실이 엄청 깔끔하고 멋져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상당히 독특한데요. 인스타에서 녹취록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올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표님 법인 사무실의 일상도 공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 계신 건 직원분이실까요? 네, 맞아요. 당시에 댄스 챌린지로 함께 영상을 찍었던 건데 춤추다가도 계속 웃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두 분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또 사무실 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함께 챌린지도 하시는 게 정말로 직원분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법인을 키워나가고 운영하시면서 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 방침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네,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즐기면서 일하자고, 둘째는 감정을 섞지 말자입니다. 녹취록은 법정 소송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분의 사연에 너무 깊이 빠지기보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또 사장이 처음이라 책도 많이 읽고는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배움을 멈추시지 않는 모습이 지금의 지원을 만든 비결인 것 같아요. 이런 성과가 대표님의 개인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가장 행복한 변화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서비스직으로 일을 했다면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아이 얼굴 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사무실이 안정되면서 제 수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직원분을 더 채용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자 행복한 부분이에요. 직접 선택하시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점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속기사라는 직업 자체의 특성도 역할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기사라는 일이 꼭 사무실에 묶여 있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근무 방식에서도 유연성이 있는 편이잖아요.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노트북, 속기 키보드, 이어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 제 사무실이 되는 셈인데요. 특히 장비가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그 자체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소리잡아 속기 키보드의 경우에는 무게나 부피가 크게 나가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 편해요. 실제로 휴가지에 가져가서 잠깐 업무를 보기도 했었는데요. 하나 단점이라면 휴가 중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겠죠. 네. 하나 예상치 못한 단점이 있었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공감되었던 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일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환경이 조금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게 큰 장점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속도뿐만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해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녹취록이나 회의록 작성은 물론 자막이나 문자 통역 등 여러 분야에서 기록 전문가로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단골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귀가 아프거나 건태기가 올 때도 있었지만 속기사라는 제 직함이 정말 자랑스럽고 같이 일하는 속기사님들과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요. 1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확신해서 말씀하신 게 흔들림이 없으신데요. 다른 선택이 아닌 속기사로 이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게 정말 많은 분들의 워너비지 않을까 해요. 또 직원분들도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즐거워 보이셔서 모두 같은 100점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기사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앞서서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나누긴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속기사가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실제 현장을 접해보면 쉽게 와 닿으실 거예요. 음성 인식이 잘 되는 케이스는 잘 들리는 환경에서 잘 말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 쓰는 경우들로 한정됩니다. 근데 실제 현장을 다루거든요.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고 사투리가 나오고 전문 용어가 섞이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또 기술이 또 아무리 더 좋아진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AI는 속기사의 대체제가 아니라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현장의 미세한 소리나 감정, 맥락을 파악하고 그 기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죠. 비언어적 표현과 변수 중의 인식률, 그리고 직업적 책임 요소를 짚어주셨는데요. 속기사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항목들이죠. 그러면 대표님, 속기사 직업의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변화가 생겼을까요? 10년 넘게 속기사로 일을 해오시면서 현재 시장 규모나 수요에 있어서 과거랑 차이가 체감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주로 담당하는 쪽이 변호사님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시장 전체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사의 수요 자체가 다양해졌다고 체감하고 있어요. 유튜브 자막을 담당하는 속기사 같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는 것처럼 분야 자체가 새로 생기기도 했고요. 특히 법률 분야는 녹취 증거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전문 속기사의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시장이 단순히 커지는 것을 넘어 전문직으로서의 입지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재 프리랜서 분야도 다양해지게 된 만큼 부업, 투잡 혹은 엔잡으로 일을 하는 속기사님들도 확실히 늘어나게 된 상태다 보니 또 속기사님들마다 일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기도 하죠. 대표님 주변에도 혹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을 함께하는 속기사님들이 계실까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공인중개사나 광고업을 하면서 속기 프리랜서를 병행하는 분들도 계세요. 속기는 노트북과 속기 키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조율만 된다면 본업을 유지하면서 수익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얹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행하며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이제 대표님의 다음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으로 속기법인 지원을 프랜차이즈화해서 전국 지점을 내겠다는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채용 기회도 많아질 것 같은데 대표님과 함께 일하기를 꿈꾸는 예비 속기사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격증이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충분히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홀릭 네이버 카페에도 대표님의 법인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경우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일단 도전하라는 말씀이 많은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대표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0년의 서비스직 생활과 현재 법인 대표로서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속기사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행복은 무엇일까요? 네, 딱 세 가지만 꼽자면 첫째로는 역시 이제는 따뜻한 실내에서 앉아서 일한다는 것. 둘째는 에어컨과 히터를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쾌적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텃세에 시달리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힘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평범한 일상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화려한 변화라기보다 일상의 환경과 주도권이 바뀌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점에서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오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위시 이벤트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대신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와 대표님이 함께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저희는 사전에 받았던 질문에 먼저 가볍게 답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무소를 차리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사무소에서 실무를 배워야 하는지 1인 사업체로 운영해도 괜찮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가능할 거고 따로 더 제한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아무런 경력 없이 하는 것보다 역시 실무를 한번 기존 사무소 측에서 배워보는 쪽을 추천드려요. 딱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도 드려볼게요. 녹취록 작성 시에 간혹 본인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해달라거나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의뢰인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유연한 대처법이나 거절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으셨나요? 네, 무조건 들리는 대로 해드리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수정하면 의뢰인분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안내드리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하죠. 타협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안 되는 부분은 잘라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에도 답변을 해볼게요. 어디 한번 볼게요. 리나 최님, 면접에 빵을 들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네요. 가셔서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방금 전님 이력서에 이번 웨비나 시청했다고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이거 도움이 될까요? 네. 네, 써주세요.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김병성님, 차리신다면 제1호 속기 프랜차이즈가 되는 건지 여쭤보셨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차리신다면 1호가 아니라 2호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본점인가요? 지금 그쵸.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1호가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1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주바리님 취직하고 싶다고. 오. 저도 가고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시작할 현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네,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병성님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외국어 녹취록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외국어로 된 녹취록이 속기록이 가능할까요? 영문 속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영문 속기사님은 따로 계셔서 같이 협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협업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속기사가 하기보다는 이제 협업하면서 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님 아까 말씀해주신 공부 방법은 급수 단계에서의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 단계에서의 공부 방법이 궁금하다고 여쭤보셨어요. 그 연습을 하셨을 때 혹시 네. 초반에는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초반에. 네. 이게 10년 전이라.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 초반에 혹시 마술사 이런 걸로 연습하셨던 거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똑같이 네, 맞아요. 보고치기. 보고치기 하시면서 마술사 연습을 하셨대요. 여러분 공부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좋아요. 똑같이 연습하신 것 같으니까 요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바나노 하나님 아까 번역도 활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외국어 통번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경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번역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외국어를 좀 잘 하시나 봐요.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어로 얘기하다가 영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어 단어를 중간중간 넣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경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작업하는 것들을 이분한테 맡기시면 좋네요. 너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녹취록 같은 거 하다 보면 영어 많이 쓰시는 분들 전 좀 봤거든요. 못 맞아요. 알아듣는 영어 맞아요. 엄청 그런 많아요. 거 알아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현주님 다른 얘기지만 어떤 빵을 좋아하세요? 전 어떤 빵 좋아하세요? 단팥빵 좋아합니다. 여러분 단팥빵이래요. 단팥빵 맛있죠? 살구 못지마 님께서 회사를 차리셨을 때 경영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경영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부분 저도 궁금해요. 경영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책을 엄청 읽고 네, 그리고 직원 속기사님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어쨌든 내 지식과 협력을 통해서 맞아요. 좀 진행이 된 거네요. 책을 보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련된 책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운님 속도 향상 팁을 알려주세요. 속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팁이 있을까요? 게임이 있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임. 그거를 8단계까지 통과하셔야 합니다. 미친 듯이. 여러분 마술사에 게임 있는 거 아시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면 속도가 좀 빨리 늘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주바리님 공부하실 때 급수를 올린다는 게 배속인지 요거 급수 올리실 때 배속 올려서 공부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공부 잠깐 맞아요. 1.1, 1.2 여러분이 너무 옛날 얘기여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실무에 너무 오래 계셔서 공부 방법보다는 실무 얘기를 좀 더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윤효님 주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저희는 9시부터 6시, 10시부터 7시, 8시 반부터 5시 반. 네, 9시간. 주말 근무는 따로 없습니다. 거죠? 야근 너무 없어요. 좋네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글을 엄청 많이 올려주셨네요. 소피아드님 손목 관리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세요. 일하시면서도 스트레칭을 계속 하세요? 해야죠. 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깨 이렇게. 여러분 들으셨죠? 공부하시면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도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현님, 속기 연습하는 텍스트를 소설이나 시, 산문, 뉴스기사 이런 것보다 어떤 글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게 좋다기보다 여러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셔야지 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많이 쳐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님,
법인을 설립하실 때 주식회사로 하셨는지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하셨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전 1인 법인이에요. 1인 법인으로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1인 법인으로 시작하시고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면 네, 맞아요. 네, 달라지겠죠. 네. 네. 윤유님, 속기사 직업병은 무엇이 있나요? 대표님은 직업병 뭐가 있을까요? 직업병. 눈은 괜찮으세요? 눈 보호해야죠. 눈 저는 안구 건조증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합니다. 안경을 쓰고. 여러분 보호 안경 많이 도움이 맞아요. 된다고 해요. 네. 그런 거 써주셔도 좋습니다. 요구르트데이님, 녹취록에 못 알아듣는 지역 사투리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네. 사투리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단 들리는 대로 기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듣는 단어를 찾아요. 예전에는 네이버였는데 요즘에는 뭐 GPT, 제미나이 해서 비슷한 단어를 찾습니다. 그러면 따로 표준어로 적어주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의뢰 들어오는 네네. 분들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고 하니까 우선 들리는 대로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니님 안녕하세요. 현장 속기 업무는 주주총회, 조합회의 등 어떻게 개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주총회, 조합회의 이런 것도 나가보셨어요? 나가는 봤지만 개척하셨는지 네이버에서 이렇게 넷땡땡에서 찾아보셨어요? 요거는 빵 들고 혹시 안 갔어요. 빵 들고 안 가시고 네이버에서 찾으셨대요. 여러분 그런 정보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님께서 전문 용어 어휘력을 늘리는 법이 있을지 독서는 좀 더 전문적인 서적을 읽으셨는지 혹시 독서는 어떤 걸 주로 하셨어요? 일단은 저는 소송 관련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법률책 많이 읽었어요. 법률책. 네. 법률책을. 제 변호사님 비서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 나오는 그 그러니까 책을 많이 사서 많이 봤어요.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렵죠. 다 찾아가면서 읽으신 거예요? 네, 네이버에서 이제 해석하고. 여러분, 이런 공부 방법이 있네요. 저도 너무 생소한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볼빵빵호빵님,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법 관련 내용을 안다면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녹취록 지금 아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법률 책을 찾으셔서 이렇게 그 용어들을 많이 검색해서 잘 알면 귀가 많이 들리니까요. 맞아, 네.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식을 많이 쌓아두시면 이건 언젠가는 무조건 쓰이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하이 헬로 루루님, 사진만 봤을 때와 다르게 화통하신 걸크러쉬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너무 재밌으세요. 여러분 이거 10%밖에 안 보여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엄청 화통하십니다. 살구 못지만님, 오타를 줄이는 팁도 있을지 오타가 너무 난대요. 그거는 계속 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치고 했는데 아니면 모니터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거 보면 흔들리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타는 계속 치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안 보고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니님께서 속기 공부하고 있는 40대라고 하시는데 나이 상관없다지만 항상 조급해지신대요. 정말 나이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체력만 관리하시면 나이는 상관없어요. 진짜 나이는 상관없다고 느끼는 게 40, 50대 분들도 뭐 활동하시지만 60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랑 손이랑 귀랑 잘 관리하시면 오래 일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로호님, 사무소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초창기가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말을 했었던 것처럼 빵을 들고 계속 가면서 잡상인 취급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 개척이 가장 아무래도 힘들겠죠. 맞아요. 방금 전 님께서 피부 비결이 궁금하다고 광이 난대요. 진짜 광이 나네요. 여기 조명빨? 오늘 뭐 하고 네. 오신 건 아니에요? 맞아요. 메이크업을 하고 왔습니다. 메이크업 안 하셔도 원래 피부가 좋으세요. 네. 995님, 업무 특성상 속기 키보드로 속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핸드크림도 항상 바르시는지 이거 특이한데요? 바르면 좋아요. 이게 계속 바르고 핸드크림도 계속 수시로 바르고. 네. 건조하지 않은 게 좋은데 저는 핸드크림 바르면 약간 미끄러지는 느낌이 싫어서 잘 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이건 개인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병성님께서 업무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의뢰는 어떤 게 있었는지 여쭤보셨어요.
화자가 일단 20에서 30명 정도.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비슷비슷하면 어렵습니다. 여성분들 좀 비슷한 톤에 얘기하면 맞아요. 구분이 잘 안 되죠. 아니요. 남자분들이 더 비슷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 또 낮게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미나 최님, 언제까지 일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귀가 안 들릴 때까지. 그쵸? 네. 내가 어디 고장날 때까지 계속 하실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주바리님, 프리랜서로 들어가면 재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이분이 들어오시면, 그쵸. 프리랜서는 재택으로 일하시는 거죠? 프리랜서분은 재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업무시나 개인 업무시 이벌식 키보드 쓰시는지 물어보셨는데 이벌식 키보드 사용하세요? 아니요. 저는 2번씩은 못 써요. 이거는 저도 못 써서 쓰고자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속기 키보드 사용하세요. 그렇게 손에 익히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달콤한 레몬티님께서 탈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탈자는 아무래도 속도 따라가는 게 좀 버겁지 않을까요? 계속 쳐야 돼요. 들으셨죠? 여러분 방법 없어요. 계속 치셔야 돼요. 네. 켈리님 자격 없이도 도전하라고 하셨는데 채용 시 유심히 보신다면 SNS 어떤 점을 좋게 보실지. SNS 꾸준함 그리고 SNS를 일단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뭐 블로그를 하고 있다. 뭐 인스타를 하고 있다. 뭔가 행동을 하고 응, 뭘 꾸준하게 하는지를 맞아요. 보시나 봐요. 네. 여러분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49못지만님, 그러면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지방 사람도 지원이 가능한지. 완전 좋아요. 뭐 부산, 뭐 제주도 완전 열려 있어요. 여러분 프리랜서는 대면할 일이 크게 없잖아요. 작업만 잘해주시면 열려있다고 하시니까 도전해보세요. 시작할 현희님, 지금 AI 기술이 좋다고 속기사는 전망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업무를 하시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AI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 네. 그러면 협업은 어려울까요? 같이 가야죠. 그렇게 협업해서. 네네. 여러분 어쨌든 AI가 발전은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협업이 되는 루트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바뀌는 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샬록 홈즈님, 요새는 보청기 잘 나와서 안 들리시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청기 끼면 이거 이어폰 못 끼잖아요. 맞아요. 또 달콤한 레몬티님, 저는 자격증을 떠나 띄어쓰기도 공부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남들보다 돌아가는 느낌이긴 하다고 이렇게 좀 걱정 어린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무에서는 띄어쓰기도 잘 보거든요. 근데 자격증 공부할 때는 솔직히 띄어쓰기 필요 없는데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실무를 하시려면 어쨌든 띄어쓰기 맞춤법은 하셔야 돼요. 지금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빨리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 권장드릴게요. 윤효님, 속기사 준비를 시작하려는데 장점이 많은 건 알지만 단점을 찾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어렵지 않으세요? 오히려 재밌어요. 재밌으시네요.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서 아는 것보다 녹취록상에서 들으니까 저는 세상을 좀 배울 수 있다. 맞아요. 저희 여러분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걸 장점으로 봐주시네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받아들이시면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전님, SNS는 자격증 이전 단계에도 공부하는 내용이라도 올리는 게 좋을지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지원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으세요.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내용 내 스스로 좋은 것 같아요. 일기장처럼. 그렇게 그냥 꾸준히 올려주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나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소민노브님, 띄어쓰기 맞춤법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지. 책을 많이 보세요.
책을 여러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실 때 그 맞춤법 띄어쓰기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계속 눈에 익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또 전현주님께서 자격증 시험 몇 번 만에 붙으셨는지 왠지 한 번에 붙었을 것 같다라고 하셨네요. 아까 키보드 소리 때문에 한 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오, 한 번밖에 안 떨어지셨나요? 아니, 저 한 4번 만에 붙었습니다. 오, 4번. 여러분 4번 정도 보셨대요. 저도 한 4번, 5번 본 것 같은데 네. 계속 보시면 언젠가는 붙게 됩니다. 긴장감이 떨어져요. 네, 맞아요. 계속 보시다 보면. 볼빵빵호빵님, 녹취록 중에 가장 오래 작업했던 녹취록은 어떤 종류의 녹취록이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는지. 녹취록. 제일 길었던 녹취록은 몇 시간이었어요? 20시간도 있긴 한데, 근데 저희는 이제 나눠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아, 작성 시간은 와, 20시간이면 진짜 종류는 뭐 어마어마하네. 주주총회, 조합총회 같은. 네. 그거는 좀 오래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긴가 봐요, 여러분. 제9496님, 속기 업무 하시면서 재미있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지 여쭤보셨어요.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갖고 계세요? 뭐 할머님이 욕을 하시는데 욕을 이거 찰지게 맞아요. 그런데 욕이지만 욕 같지 않은 욕. 할머니들이 하시는 그 말투 맞아요. 그게 재밌으셨나 봐요. 녹취록을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재미가 없을 있을 수가 없어요. 싸우잖아요. 아, 싸움 얘기도 많이 남아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또 세상 비운다고 생각하시니까. 맞아요. 네. 뉴뉴님, 사무소는 어떻게 지원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사무소 먼저 스카우트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프리랜서 분들은 항상 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네. 사무소에서 먼저 스카우트는 모르겠어요. 혹시 잘하는 분 따로 스카우트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속기사님들을 많이 만나면, 예전에 해봤어요. 많이 아. 만나고, 네. 그 중에서 좀 괜찮으신 분은 스카우트 하셨구나. 여러분, 실력이 답입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재밌는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 AI 속기사 협회로 문의해주세요. 만약 수업에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소리잡아 아카데미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주셔도 좋아요. 어느덧 웨비나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너무 재밌었는데 대표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끝으로 좀 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에게 속기사라는 직업은 현재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에게 속기사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제 생계를 책임져 주는 밥줄이기도 하지만 지난 13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14년 지기 친구라니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 같네요. 앞으로도 평생지기에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함께 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는 대표님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다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만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상실감이 올 때가 있는데 저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속기는 자격증 기반의 전문직이라 육아로 인한 공백기가 커리어에 치명적이지 않고 분야에 따라 근무 형태도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아이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의외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희 딸도 5학년 때까지는 같이 있자고 하더니 이제는 나가서 돈 많이 벌어라고 해요. 이제는 의젓하게 기다리면서 많이 벌어오라고 응원하는 것 같네요. 엄마라는 자리와 대표라는 자리,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신 비결은 결국 나를 잃지 않으려는 용기에서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님에게 한마디. 돈 많이 벌어올게. 너무 멋진 엄마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냥 끝났네요. 이제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아요. 끝으로 대표님처럼 자신의 인생도 빵 터뜨리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피날레 응원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스펙이 없어도 그리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간절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검정고시 출신에서 21살에 결혼해서 맨 땅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그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빵 하고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저는 재밌었는데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답을 얻으셨기를 바래요. 속기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드려볼게요.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상단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한국 AI 속기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모바일이나 PC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속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에요. 다만 나에게도 맞는 직업일지,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협회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5월 달에도 유익한 웨비나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한국 AI 속기사협회 이벤터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행사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웨비나를 끝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후기 이벤트도 남아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웨비나 후기를 네이버 카페에 속기올리게 작성을 하신 후에 게시글 링크와 함께 성함, 연락처, 한국 AI 속기사협회 카카오톡 채널로 4월 23일까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든든한 버거 세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웨비나가 끝난 후에는 채팅창을 통해 이벤트 당첨자 발표될 예정이에요. 당첨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구글 폼에 쿠폰을 수령하실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아울러 한국 AI 속기사협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유익한 웨비나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꿈꾸는 평생 직업을 향한 그 도전을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